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에서 형사사건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주어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인가?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소된 피의자와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라는 말부터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소유예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권은 지금 경찰에게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죄가 된다, 죄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사건 자료들을 검찰에 넘깁니다. 왜냐면은 검찰에서 기소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참고로 이제 공소 제기와 기소는 이제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검찰만의 독자 권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유죄의 심증이 있다 그러면 검사님, 우리 수사기관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검사님이 한 번 더 보시고 기소를 하실 사안이면 기소를 하십시오라고 사건을 보내는 거를 검찰 송치라고 부릅니다. 검찰 송치가 되면은 검사가 사건을 받아보겠죠. 사건을 받아본 다음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대로 기소를 하면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경찰로 보안수사 요구를 합니다. 보안수사 명령이 아니에요. 요구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검찰의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가 보안수사를 거쳤든 아니면 그냥 초동수사가 굉장히 잘 됐든 그대로 조사를 다 완료가 되었어. 그러면은 검사가 처분을 하는 거죠. 검사의 처분에는 첫 번째가 기소. 법원에다가 그 사건을 넘기는 거예요. 이 기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건의 유죄냐 무죄냐의 최종 판단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판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유죄다, 이 사건은 무죄다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을 하고 수사기관의 자료를 봤을 때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다, 유죄라고 심증이 간다라고 하면은 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거, 이거를 공소제기한다, 기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기소를 검사가 하는 게 이 사안인데, 기소에는 또 벌금 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징역형을 구형을 하는 기소가 있습니다. 벌금 기소는 소위 말해서 약식 기소라 그래요. 약식 기소라 그러면은 이제 나는 벌금형 구형할 거야, 벌금 3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는 약식으로 진행하는 그 사안인 것이고, 구공판이라 그래요. 구공판, 구할 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공판으로 구한다, 정식 형사 재판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징역형을 구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벌금을 주든 집행유예를 주든 몰라, 나는 검사인데 나는 너한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 징역 1년이든 징역 6개월이든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징역형 구형을 할 거야. 그러면은 구공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소는 이렇게 종류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불기소. 말 그대로 범죄 혐의가 없네, 증거가 부족하네, 죄가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오늘 우리 영상에서 다룰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검사가 법원으로 보내는 거를 유예하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겁니다. 홀딩. 그러면은 기소유예의 법적인 효과는 뭘까요? 기소유예, 아까 유무죄 판단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하죠. 근데 기소를 안 했어. 법원이 판단을 안 했네? 법원이 판단을 안 하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으면은 성범죄에 부수되는 추가적인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붙지 않습니다. 보완처분이라 그러죠. 보완처분도 붙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면 이제 여러모로
아, 여기까지 세이브다. 전과가 안 남는 최종 마지노선이 기소유예예요. 자, 그럼 기소유예는 어떨 때 나올까요? 기소유예는 일단 범죄 혐의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경미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있는 경우예요. 왜 그러냐? 아예 죄가 안 돼. 증거가 부족해. 아예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죠. 증거 없음, 혐의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리죠. 근데 기소유예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죄가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면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계선에 있는 전과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전과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중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나오긴 어렵고 경미한 사건들 혹은 굉장히 좀 내밀한 사건들 예를 들면은 남녀 간의 관계,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 기소유예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관련 방지교육, 성범죄 방지 수강을 몇 시간 받아라.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도 저도 실무적으로도 기소유예는 생각보다 종종 많이 받아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을 하는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혐의가 일단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이 기소유예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야 돼요. 문제를 삼지 않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합의가 됐다든지 용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기소유예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검사가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신문고에다가 이 검사 조사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왜 기소가 안 된다는 거냐? 이게 왜 기소유예 받아서 전과 없이 이제는 범죄자인데 빠져나간다는 거냐? 하고 피해자가 이의를 계속 제기를 하는 거를 이제 검찰청 입장에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문제를 삼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는데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없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합의서를 내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합의했고 합의 더 이상 이 사람 형사처벌 받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서면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합의서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이 사건은 남녀지간 사이지만은 실수는 했지만은 합의가 잘 됐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 검사 입장에서도 굳이 이 한 명을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면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소장도 써야죠. 증거도 목록도 추려서 증거 목록도 만들어야죠. 재판도 출석해야죠. 물론 이거 재판 출석은 공판검사가 합니다만 수사검사와는 별도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업무를 조기에 종결시키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그래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 측에 대한 그 장애물들만 잘 정리를 해주면은 의외로 또 기소유예들이 왕왕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유예를 함에 있어서 약간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우리 의뢰인이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우리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거예요. 전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방이 추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증거는 없어. 진술만 있어. 서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성범죄자 전과자가 되면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취업 제한도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상 등록은 10년간이에요. 10년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체로 전과가 남아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맞불작전으로 이거를 갖다가 맞고소를 하자, 무고로 고소를 하자 이렇게
그 제안을 했던 사례들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맞고소가 그 무고로 맞고소를 하는 거죠. 무고로 맞고소를 할 때는 대단히 그 전체적인 소송의 윤곽이나 흐름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사기관이나 검사 입장에서 그 단순히 사안이 경미한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누구 진술을 믿어야 될까 긴가민가 해.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되지? 불송치를 가야 되나? 검찰 송치는 해야 되나? 기소유예를 줘야 되나? 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판단을 하면 되니까 상대적인 부담이 좀 줄어드는데, 맞고소로 무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피의자를 불송치하거나 증거 부족하다고 불기소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진정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그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를 덮었으면서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겠다,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라는 그 양자택일을 수사기관에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사관은 경찰, 검찰 모두 통칭을 하는 거예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섣불리 피의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피의자 편을 들어서 불송치를 하면은 이 고소인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적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몰라. 검사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래. 일단 검사님한테 알아서 잘 설득을 해봐. 이렇게 갈 수 있고, 검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긴가민가해. 애매하기는 해. 명시적으로 유죄라는 증거도 없고 명시적으로 무죄라는 증거도 없어. 근데 무고가 맞고소로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불기소를 한다. 아니면은 기소유예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쪽 고소인이었던 사람, 이제는 무고죄로 피소당한 이쪽 여성분, 이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회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억울하면은 법원 가서 따져봐 하고 일단은 기소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대단히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들이 어렵게 풀어나가야 되는 사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여성분의 고소가, 예를 들면 여성분의 고소가 너무 얼토당토하나 완전 거짓이야, 조기에 진압을 해서 이거를 무고로 우리가 역으로 맞고소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고소 의지를 꺾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거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억울하다고 해서 맞고소를 하거나 무고죄로 이렇게 맞고소를 하는 그런 거는 오히려 쉽게 가거나 경미하게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 자체를 굉장히 사건 자체가 꼬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안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살펴야 되고요. 그럼 전문가는 이런 전체적인 사건에서 이 사건은 무고로 맞고소를 해도 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리 피소된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다,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경찰 수사 입회에서 변호인이 동석을 해야죠. 그래서 수사관은 어떤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를 들고 있고, 우리의 진술 증거는 어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평가는 어느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이거를 갖다가 설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하다 보니까 훈련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거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큰 그림과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상당 부분 확인이 된 다음에 이런 대응 전략을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죄라고 하죠.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최후의 마지노선이고,
이 기소유예는 검찰 처분 전까지 이제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찰 처분이니까 기소유예 자체가 검찰 단계까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소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거를 부담 갖지 않도록 검사 앞에 있는 장애물들, 피해자의 컴플레인, 이의제기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시켜주면은 의외로 기소유예가 왕왕 나오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소송 전략을 잘못 짜는 경우에는 쉽게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불기소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 오히려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덤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단계에서 초동 대응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법무법인 어진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법인 소속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친절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